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환생한 요리치와 혈기가 된 탄지로가 대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의 최강자 요리이치, 그리고 그의 주하는 포스를 가지게 되는 혈기 탄지로, 이 둘은 살아간 시대가 달랐기에 원작에서 마주칠 수가 없었지만 그 둘이 적이 되어 싸우겠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스토리를 짜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내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서 태어난 카마도 탄지로, 그는 산속에 있는 작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탄지로의 엄마는 레이코와 함께 식사 준비를 했고 탄지로에게 나무를 하고 있는 요리치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알겠다며 뛰어가 근처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요리치를 부르며 엄마가 밥 먹으래 라고 소리쳤고, 요리치는 알겠다며 카마도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요리치는 예전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갔다가 멀리서 푸른빛의 아우라를 느껴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지금껏 단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던 꽃 푸른 피아나가 수백 송이가 펼쳐져 있었으며 그 한가운데 어린 꼬마 아이가 있는 걸 발견했고, 그 아이의 이마에 선명한 반점이 있는 걸 보며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어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을 구해주고 키워준 카마도 가문에게 보답을 하고자 항상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카마도 가문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모두가 요리치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죠.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는 병으로 일찍 죽게 되었고 탄지로와 요리치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요리치는 나무를 해 마을에 내다 팔기 위해 산을 내려가게 되었고, 그 마을에서 머물다가 날이 저물어 인근 마을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죠. 그렇게 그 다음날 요리치는 가족들을 위해 산 맛있는 간식들을 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멀리서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자신에게 느껴졌고, 이 불길한 감각은 마치 이전에 느껴본 적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전날 밤 탄지로는 요리치 형이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고 칭얼거리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조금 늦는가 본데 곧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다가 밖에서 어떤 인위척이 느껴지길래 요리치 형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며 뛰어나갔는데 그곳에는 어쩐지 창백한 얼굴을 가진 남자가 있었고, 여기가 해외옥 계승자가 살고 있다던 집인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해외옥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남자 부자는 너를 최강의 혈기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말과 함께 탄지로를 손톱으로 베어버렸죠. 그렇게 탄지로는 몇 시간 후 눈을 뜨게 되었고 온 가족들이 전부 혈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카마도 가족들은 자신들의 몸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알았지만 부자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 있는 상태였죠. 그때 근처에 인간 냄새가 강하게 나 남동생이 갑자기 뛰어나갔고 탄지로는 요리치가 돌아온 곳인가? 하고 뛰어가 봤는데 그곳에는 칼을 든 귀살대원 풍조 사나미가 있었습니다. 사나미는 여기 혈기들이 잔뜩 있잖아 라고 웃으며 탄지로의 동생의 목을 그대로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그의 엄청난 분노로 사나미에게 덤벼들었고 사나미는 탄지로의 공격을 가뿐하게 피하며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졌음이 느껴졌고 고통에 피를 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나미가 다른 동생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베어 죽였고 탄지로의 엄마마저 사나미의 손에 죽게 되었죠. 탄지로는 단전에서부터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랐고 온몸의 화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사나미는 아까보다 훨씬 빨라진 탄지로의 속도에 꽤나 놀랐고 바람의 호흡으로 탄지로의 불길을 어떻게든 막아내긴 했지만 온몸 곳곳에 화상을 입게 되었죠. 사나미는 탄지로의 목을 베기 위해 바람의 호흡으로 탄지로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싸우다 보니 어느새 절벽까지 탄지로를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불굴의 의지로 사나미를 향해 손톱을 휘둘렀고 사나미는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는데 탄지로의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며 어질어질하게 되었죠. 사나미는 아무리 용을 써봤자 너네 혈기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면서 웃었고 그대로 탄지로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서 날아온 돌멩이가 사나미의 칼을 쳤고 탄지로의 목이 완전히 절단되지 않으며 탄지로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죠. 사나미는 칫 하며 돌멩이가 날아온 쪽으로 봤는데 그곳에는 마지막 살아남은 혈기 네리코가 있었습니다. 사나미는 이 녀석이 한 짓이냐? 라고 하며 네리코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뛰어와 네리코를 안고 뛰었죠. 사나미는 웬 놈이냐며 놓치지 않겠다고 그대로 쫓아갔는데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속도에 꽤나 자신 있는 자신을 상대로 그것도 혈기 한 마리 안고 달리는데도 속도가 느려지기커녕 전혀 지치는 기색도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나미는 결국 쫓고 쫓다가 지쳐서 추격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남자의 멀어진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요리치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째선지 예전에 한번 경험해봤던 같은 데자뷰로 느껴졌고 혈기라는 존재와 그들을 쫓는 귀살대에 대한 인식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오코는 가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몰살당한 것을 봐서 그런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치 유아태행이 되어버린 듯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요리치는 일단 혈가된 네오코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되니 대나무 입마개를 만들어 그녀에게 물려줬죠. 그러면서도 요리치는 자꾸만 혈기라는 존재를 죽여야 한다는 어떤 말이 떠올랐는데 안 돼. 이 아이는 내 가족이야. 이 아이를 꼭 인간으로 되돌리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요리치는 우선 혈기와 귀살대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랐고 일단 네오코를 나무 가방에 숨겨 데리고 다니며 번화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는 중 어디선가 자신을 몰래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고 요리치는 골목으로 들어가 기척을 숨긴 뒤 하늘 높이 뛰어 자신을 따라오는 이의 뒤를 잡았습니다. 요리치는 당신 누구지? 왜 나를 따라오는 거지? 라고 했고 타마요는 엄청난 신체 능력으로 자신의 뒤로 다가온 요리치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역시 당신은 요리치? 라고 했죠. 요리치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했고 타마요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마요는 당신은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이며 왜 당신이 혈기를 내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그녀가 자신의 가방 속에 혈기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챘다는 것에 경계했는데 오늘 처음 만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낯이 익은지 의아했고 또한 이 여자 역시 혈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타마요는 요리치에게 이곳에서 이러지 말고 잠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요리치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 타마요의 아지트에 따라갔죠. 타마요는 요리치에게 지금껏 자신이 모은 무장에 관한 이야기와 귀살대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줬고 예전에 자신이 목격했던 유일하게 무장을 발라버렸던 사내 요리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리치는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해가 되었고 자신 또한 자신이 지금껏 겪었던 이야기를 타마요에게 하면서 네오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죠. 그의 타마요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요리치가 정말로 최강자 요리치의 환생이라면 이 남자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무장을 퇴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귀살대에 들어가 일륜도를 얻고 강한 혈기들을 퇴치하여 피를 얻어주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알겠다며 타마요의 정보망을 통해 귀살대 교육자를 찾았고 많은 귀살대원들을 배출해냈다는 우로코다케 사콘지의 거처로 가게 되었죠. 사콘지는 요리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런 사연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열심히 훈련에 따라와 귀살대원이 되기도 하니 일단 전집중 호흡을 할 수 있는 체력부터 만들자며 산을 뛰어 왕복 10번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높은 산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초심자에게는 힘든 법. 사콘지는 귀살대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각오를 다지게 해주려고 무리한 요구를 시킨 거였죠. 하지만 요리치는 묵묵하게 산을 뛰어 올라갔고 남들 한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시간으로 10번 전부 왕복을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숨을 헐떡거리지도 않았죠. 사콘지는 내심 침착하게 그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야 하지 라고 했고 이젠 정말로 쉽지 않은 전집중 호흡이라는 걸 알려주겠다고 하며 기본 호흡법을 알려줬는데 요리치는 원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고 있었던 게 전집중 호흡이었기에 이 스승님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주시네 라며 당황했습니다. 사콘지는 요리치가 곧바로 호흡을 해버리자 이 녀석 뭐지? 천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검술을 본격적으로 알려주겠다며 목검을 하나 쥐어줬고 그 검으로 나를 한번 공격해보라고 했죠. 사콘지는 검술로 기선제압을 위계 질서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신의 무례호흡은 방어에 특화된 검술이었기에 초심자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전부 막아낼 수 있었고 아무리 휘둘러도 검이 맞지 않았을 때 비로소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가 자세를 잡고 사콘지에게 뛰어들었고 사콘지는 무례호흡을 하며 방어하려고 했죠. 그런데 순간 번쩍하며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거렸고 사콘지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눈을 뜨게 된 사콘지 그 앞에는 요리치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있었죠. 사콘지는 어리둥절하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요리치는 제가 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승님을 기절시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콘지는 자신 전혀 방심하지 않았기에 이 녀석은 희대의 천재다 라고 느낀 사콘지는 벌떡 일어나 요리치에게 혼자서 한번 검을 휘둘러 보라고 했죠. 요리치의 검술을 넋이나가 쳐다보는 사콘지는 너는 지금 당장 선별시험을 봐도 될 것 같다며 곧바로 요리치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된 요리치. 시험이 시작되자 주변에서는 많은 비명소리가 들렸고 인간들을 공격하는 혈기들의 모습을 보자 요리치는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요리치에 달려드는 두 마리의 혈기 자신들이 다가간 것도 모르는 아도한 녀석이 있구나 라며 길길 웃었는데
분명 요리치에 닿았다고 생각했던 날카로운 손이 공중 높이 떠올라 있었고 곧이어 자신들의 목도 하늘 높이 솟구쳐 버렸습니다. 요리치는 이 혈기를 베어내는 감각이 어쩐지 낯익었고 이 시험장에 있는 혈기들을 전부 베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확신은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졌고 시험장에 있는 혈기들은 요리치의 앞모습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목이 베어져 버려 땅에 떨어진 후 그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험장에 가장 난이도 높은 혈기였던 손도깨비는 제법 맛있어 보이는 녀석이 있다며 요리치에게 수많은 주먹들을 뻗었는데 요리치는 그 주먹 사이를 여유롭게 파고들어 그대로 목을 날려버렸고 유유히 걸어나가며 시험을 끝내버렸죠. 귀살 때 선별 시험이 생긴 이래 가장 빠르게 시험이 끝났고 너무 많은 시험자들이 살아남아버려 귀할 때에서는 혼자서 모든 혈기를 퇴치한 요리치를 제외한 다른 시험자들은 따로 2차 검증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귀살대 선별 시험에 합격해 1년 동안 병원복을 하사받으며 귀살대원이 되었죠. 한편 어떤 개울가에서 눈을 뜨게 된 탄지로 절벽에서 떨어진 뒤 계곡물에 흘러 어느 곳에 다다랐고 그 사이 탄지로의 몸의 상처는 전부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칼로 베어 죽인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반드시 그 자식을 잡아 죽이리라 다짐했죠.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던 중 탄지로는 자신을 보고 기업하는 어떤 한 남자를 보게 되었고 그를 보니 갑자기 엄청난 배고픔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공격해 물어뜯어 먹었고 인간의 피가 들어오자 지쳐있던 자신의 체력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인간을 먹고 있던 탄지로를 향해 한 귀살대원이 뛰어왔고 그대로 탄지로의 검을 휘둘렀는데 탄지로는 그 검에 등이 베이고서야 그 검사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귀살대 대원복. 탄지로는 곧바로 그에게 뛰어가 손톱으로 배를 뚫어버렸고 이 녀석이 입고 있는 옷과 칼 정체가 뭐냐고 물었죠. 그는 우리는 귀살대 혈기들을 말살하는 조직이다 라는 말을 했고 탄지로는 그럼 하얀 머리에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녀석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귀살대원은 몸에 상처가 가득한 검사가 한두 명이냐고 설령 안다고 해도 너 같은 혈기에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싸늘하게 그래?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놓아왔던 손을 빼어 피를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탄지로는 내 가족을 건든 녀석들 귀살대라는 녀석들은 내가 전부 다 박살내주겠어 라고 생각했고 분노에 가득 찬 탄지로의 주변에는 엄청난 불길이 치솟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죠. 그때 어디 형아 너 뭐한 녀석이냐? 그런 짓은 적당히 하지 그래?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탄지로가 그쪽을 보니 눈에 상현삼이라는 표식이 있는 한 혈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투탑 주인공 체제로 각자의 활약상을 그려낸 뒤에 끝에 서로 만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다 보니 양측에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